둥그림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2학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아하니 여러분들이 이 영상 갖고 많이 장난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따라하시고. 약간 조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을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선생님이 여러분들께서 재미있게 수업하고 공부 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저 그냥 우습게 여기라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 의도를 잘 알아서 그렇게 수업에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뭐 수업을 자주 보시고 할 일 없을 때 재료일반 영상 보시고 다 좋습니다. 오늘은 2학기 두 번째 시간이고, 지난 시간에는 합금강에 들어가는 원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지금 영상을 멈추고 이 페이지를 위로 올리시면 어떤 내용들을 공부했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합금강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합금강은 어떤 목적으로 합금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류를 나누게 됩니다. 첫 번째, 구조용. 그 구조를 만들 때 뭐 건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은 몸체를 만든다든지 이럴 때 사용하는 합금강을 구조용 합금강이라고 하고요. 공구용 합금강은 공구는 뭐예요? 망치, 플라이어, 벤치, 니퍼, 칼, 이런 게 공구잖아요. 그리고 커터, 이런 것들이 공구잖아요. 밀린 커터, 선반의 바이트, 이런 것들이 공구잖아요. 녹이 슬지 않게끔 하는 것, 그리고 열에 견디게끔 하는 것,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합금을 하면 내식용 합금강, 내열용 합금강, 이렇게 나누고요. 한 가지 목적,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만드는 합금강은 특수목적용 합금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교과서에는 그 합금강의 종류를 표로 이렇게 나타냈어요. 구조용 합금강, 몸체를 만든다고 했죠. 건물을 만든다든지. 그 종류는 강인강, 강하고 인성이 있는, 질기고 강한 강이라는 거죠. 표면을 딱딱하게 하기 위한 강, 이런 것들이고요. 강인강은 어디다 쓰려고 만드느냐? 크랭크축. 크랭크축이 뭐였어요? 이렇게 생긴 게 크랭크축입니다. 축은 중심이 이렇게 물려 있는데, 이렇게 물려 있는 중심 외에 옆에 이렇게 물어서 피스톤을 상하 운동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축, 이게 크랭크축인데요. 이 크랭크축을 만들 때 강인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기어는 뭐였어요? 시차, 톱니바퀴죠. 그것을 만들 때 강인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볼트, 너트, 키, 축, 이런 것들에 강인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강인강은 니켈이 들어가 있죠. 크롬이 들어가 있죠. 니켈 크롬이 들어가 있죠. 니켈 크롬 몰디브덴이 들어가 있죠. 용도에 따라서 합금을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쓰는데, 니켈과 크롬이 들어가면 강인성을 갖는다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으니까. 자, 그 다음 표면 경화용 강은 표면을 딱딱하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딱딱해지냐면, 표면만 열 처리를 해서 딱딱하게 만드는 그런 방법. 표면에 탄소가 많아지면, 강에 탄소가 많아지면 딱딱해지잖아요. 탄소를 침투시켜서 침탄강을 만들어 가지고 쓰는 방법. 니켈강, 니켈크롬강, 그리고 크롬, 망간, 몰리브덴 강에다가 침탄을 하게 되면 표면 경화가 된다. 질화강, 표면에 탄소를 넣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질소화 시켜서 사용하면 표면이 딱딱해지거든요. 이렇게 쓰는 방법도 있다. 역시 기어, 축, 피스톤, 핀, 스플라인, 축, 이렇게 마찰이 일어나는 곳에 이런 표면 경화용 강을 쓸 수가 있겠죠. 구조용 합금강, 이런 종류들이 예시로 나왔는데,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합금강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 구조용 합금강이 있고요. 그 다음 공구용 합금강, 공구에 사용한다고 했죠. 절삭공구,
프레스, 금형, 커터, 정, 펀치, 고속절삭 공구, 이제 바이트 같은 거죠. 요런 데에 공구형 합금강을 씁니다. 주로 텅스텐강, 텅스텐 크롬강 이런 것들을 씁니다. 고속도 공구강이라고 해서 하이스라고도 하는데 그 기호가 고속도강의 기호가 HSS. 얘는 이제 속도를 공구의 속도를 올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나요? 마찰이 심해지니까 열을 받잖아요. 그래서 공구용 합금강 중에서도 열에 잘 견디는 그런 합금강을 만든 것이 공구용 합금강입니다. 그 다음 내식, 그러니까 잘 녹슬지 않게끔 하는 강, 그 다음에 내열용 합금강. 여기 고속도 공구강과 내열용 합금강의 차이는 얘는 열에 견디는 게 목적이고 얘는 가공을 빨리 하는 게 목적이어서 약간 성분이 다르게 되겠죠. 자, 스테인리스 강이 제일 많이 쓰는 합금강이라고 했었죠. 녹에 슬지 않습니다. 칼, 식기, 주방용구, 화학공업장치 등 이렇게 사용할 때가 많죠. 되게 많이 쓰입니다. 일상생활에도 많이 쓰이고 공기 중에 어쨌든 강을 놔두면 또 열받는다든지 환경에 노출되면 물에 닿으면 녹이 쓰니까 녹이 슬지 않는 강을 사용하는 건 대단히 유리하겠죠. 그죠? 그냥 일반 일상생활에서도. 그 다음 내열강은요. 열받는 곳, 내연기관의 흡배기 밸브, 여기 열 많이 받죠. 정말 많이 받죠. 터빈 날개, 여기도 열 많이 받죠. 뭐 이런 것들, 고온, 고압 용기 등 이런 데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목적용 합금강은 목적이 특별한 거예요. 하나, 보통 쾌삭강, 잘 깎이는 걸 목적으로 만듭니다. 이런 불순물이 들어가면 망간이나 황 같은 게 들어가면 잘 깎이거든요. 납도 잘 깎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섞어서 이런 합금강을 만들었고요. 볼트, 너트, 기어, 축 이런 애들을 성형 가공이 아닌 절색 가공을 할 때 모양이 복잡하잖아요. 볼트 같은 경우엔 모양이 복잡하니까 잘 깎아야 되겠죠. 그런 보조적인 목적으로 쾌삭강을 만듭니다. 근데 요새는 뭐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꼭 볼트 같은 경우를 절삭으로 해서 만들지 않고 찬성법이라든지 전조라든지 이런 걸로 만드니까 이런 강인강 같은 걸 사용해서 만드는 경우가 더 많겠죠. 스프링강, 스프링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탄성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탄성을 높이기 위한 강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생님, 그러면 텅스텐 크롬강 뭐 이런 애들은요, 그 성분이 몇 대 몇 이렇게 됩니까? 그건 제가 잘 알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조금의 그 차이로도 제품의 품질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80대 8대 1 뭐 이런 식으로 공개가 됐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그렇게 섞는지 얼마나 정밀하게 섞는지를 작업하는 사람이나 실험했던 사람들, 설계한 사람들은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만든다, 또 어느 비율로 섞는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런 성분들을 넣어서 사용한다. 그리고 그런 성분을 넣어서 사용한 강을 우리가 사다 쓴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프링강은 어디다 쓰냐면 스프링을 만드는 데 씁니다. 겹판 스프링, 코일 스프링이 이렇게 생긴 게 코일 스프링이고, 겹판 스프링은 판을 이렇게 여러 개 겹쳐가지고 힘을 주면 얘가 이렇게 휘었다가 다시 원상복구 될 수 있게끔 만든 스프링이 겹판 스프링이죠. 내마멸강, 마멸에 잘 견디게끔 하는 강입니다. 성분은 안 나와 있는데 탄소강을 중심으로 해서 망간, 크롬, 몰리브덴, 붕소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섞여서 마모가 잘 되지 않게끔 만든 강입니다. 물론 거기에다 표면 처리, 표면을 경화한다든지 표면 처리를 하면 더 성능이 좋아지겠죠. 이런 강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회사들이 있을까요? 예, 제가 뭐 한번 보여드리려고 왔는데 뭐 니폰 스틸이라는 회사가 있네요. 여기 스틸 시트를 팔기도 하고 뭐 프로덕트가 그만 있는 게 아니라 스틸 플레이트도 있고 바, 로드, 메터리얼, 스테리얼 스틸, 파이프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파네요. 이런 것 슬래그도 파네요. 자, 이런 것들 중에 어떤 제품을 살지를 리스트 오브 프로덕츠, 자, 그 제품의 리스트를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서 우리가 배우는 이런 수강들은 제품으로 이렇게 사다가 쓰는 거거든요. 이걸 보여드리려고 잠깐 들어와 봤고요. 내마멸강의 성분 봤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강,
베어링강은 베어링을 만드는 데 쓰는 거죠. 베어링이란 건 좀 특수한 뭐랄까 기계 요소예요. 공같이 생긴 놈이 계속 구르는 겁니다. 강한 힘을 받으면서 뭐 어느 순간 얘는 깨지거나 부서지거나 하겠죠. 근데 잘 깨지거나 부서지지 않아야 돼요. 100만 회전까지 버티는 걸 기본으로 하거든요. 그걸 수명으로 해서 어느 정도 힘을 버티는지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힘을 받아야 되는 거죠. 베어링 강은 특수 목적용 강입니다. 얘 성분은요, 공석강보다 많은 고탄소강을 쓰니까 1% 정도의 탄소하고 1% 이상 1.5% 정도의 크롬 뭐 이렇게 섞어서 쓴다고 하네요. 베어링에 쓰는 베어링강. 그 다음에 철심 재료. 얘는 뭐냐면 철심을 어디다 쓰냐면, 철이 또 이제 자성이 좋잖아요. 근데 자성을 띤 금속 하면 전기적 성질과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전기가 흐르면 신호를 발생시키는 그런 요소를 만들 때 철심을 사용하면 좋잖아요. 또는 전류의 흐름의 안정성을 측정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철심을 사용하면 좋은데,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사용합니다. 규소의 성질 중에 자성이 좋다는 설명이 있었잖아요. 변압기, 발전기, 차단기, 커브, 배전판 이런 데에 사용하는 철심 재료로 규소 강판을 사용한답니다. 그다음에 영구 자석강이라는 게 있어요. 뭐 영구 자석은 사용하는 곳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그죠? 영구 자석강은 그러면 성분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파는 거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영구 자석강은 순수한 철이 주 원료고요. 거기다가 크롬 같은 거, 규소를 섞을 수도 있겠고, 뭐 그런 것들을 섞어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기 저항용 합금강, 니켈 크롬계, 니켈 크롬 철계, 철 크롬 알루미늄계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고온의 전기 저항제들을 만들 때 전기 저항용 합금강을 사용합니다. 불변강, 변하지 않게끔 한다는 거죠. 지금은 그 1m의 단위가 빛을 기준으로 해서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프랑스에 그 1m 기준자가 있었어요. 20세기에는. 그래서 그 자가 뭐 온도라든지 뭐 환경이라든지 이럴 때마다 미세하게 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걔가 변하지 않게끔 불변하는 재료로 그 자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런 용도로 만드는 게 불변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메탈, 시계 진자, 계측기 부품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환경이 변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만드는 게 특수 목적용 합금강입니다. 자, 자세하게 좀 볼게요. 구조용 합금강은 탄소강의 기본 성분의 마그네슘, 크롬, 니켈 등 이런 애들을 첨가해서 기계적 성질을 개선한 것, 특성이 뛰어남, 기계의 주요 부품을 제작하는 데 사용함. 강인강, 강인강은 니켈, 크롬, 텅스텐, 망간, 티타늄, 타이타늄, 몰리브덴, 그리고 규소 등을 첨가한 강이다. 담금질성이 좋다. 담금질을 하면 그 성질이 좋아진다는 거죠. 담금질에 의해서 강도와 경도를 높일 수 있는 게 강인강이다. 그리고 담금질 한 다음에 템퍼링, 하는 템퍼링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그 뜨임을 해서 인성 또한 갖게끔 한다. 이게 강인강의 특징입니다. 강인강에는 크롬강, 크로뮴 몰리브데눔강, 니켈 크로뮴강, 니켈 크롬 몰리브데눔강 등이 있다. 자세한 성분은 각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 자료를 안내해 준 데도 있고 해주지 않은 데도 있다. 강인강의 종류는 니켈강이 있고 크롬강이 있고 망가니즘강이 있다. 니켈강은 탄소강에 니켈을 첨가한 강으로 강인성, 열처리, 내마멸성, 내식성을 갖는다. 그 다음에 크롬강은 탄소 함유량이 0.14에서 0.48%, 그러니까 0.7%가 공석강이잖아요. 걔보다 높아요, 낮아요? 낮은 연강에다가 크롬을 1% 내외로 섞는데요. 조금씩 섞었죠? 그래서 저합금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섞으면 불림 상태에서 탄소강과는 큰 차이가 없으나 담금질에서 뜨임을 하면 매우 강해진다. 그래서 어디서 담금질성이 좋고 뜨임하면 강인한 성질을 갖게 된다. 예, 부합하죠. 크롬강이 그렇습니다. 크롬의 탄화물은 매우 딱딱하고 내면멸상이 탄소강에 비해서 아주 우수하다. 그리고 담금질 중에 유랭을 하게 되면 정화 유효지름은 50mm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원통 모양의 실험 재료가 있다고 합시다. 이 실험 재료를 가열을 해요. 빨갛게 가열을 해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물에다가 푹 담가요. 그러면 겉에가 촥 식겠죠. 그러면 담금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막 식겠죠. 그런데 얘가 물에 팍 담갔을 때 어느 정도 깊이까지 담금질이 되는지를 시험하는 게 담금질성이거든요. 얘가 물에 담가서 더 깊이까지 담금질이 되면 담금질성이 좋은 재료죠. 그죠? 그런데 여기 이 설명에서 뭐라 그랬어요? 담금질 경화의 유효 지름은 50mm에 이른다. 그러니까 유랭에 의해서 담금질하면 담금질설이 매우 좋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재료는 기어, 캠축, 밸브, 강력 볼트 같은 자동차 부품용 재료로서 다양하게 사용한다. 망간강은 작용성이 뭐라 그랬어요? 스스로 딱딱해지는 성질. 그러니까 망간을 넣으면 가만 놔두면 스스로 딱딱해진다는 거예요. 작용성을 만들어주는 망간을 첨가한 강으로 공기 중에서 냉각해도 마텐자이트 또는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쉽게 얻을 수 있다. 지난 그 열처리에서 마텐자이트와 오스테나이트 이런 것들을 얘기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은 그 전편을 보시거나 아니면 교과서 104쪽과 112쪽에 마텐자이트, 오스테나이트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04쪽에 오스테나이트, 마텐자이트에 대한 설명은 112쪽에 있으니까 다시 찾아서 보도록 하시고요. 앞에 제 강의, 1학기 때 강의를 찾아서 보셔도 좋겠고요. 그 다음 공업용은 망간 강이잖아요. 망가니즈 강. 망가니즈의 함유량에 따라서 적게 들어간 저망가니즈 강, 많이 들어간 고망가니즈 강 이렇게 나누는데 저망가니즈 강은 강한데 연신율이 좋아. 강한데 잘 늘어나. 그래서 조선, 차량, 건축, 교량 등 약간 충격을 받아도 흡수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아니면 뭐 늘어나도 되는 거 그런 애들은 사용하는 일반 구조형 강이고요. 저망가니즈 강을 듀콜 강이라고 이름한다 되어 있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볼게요. 야, 듀콜 강 파는데 찾았습니다. 여기 뭐 샤시스파츠닷컴이라는 사이트인데 여기 듀콜 스틸 시트를 1mm 두께로 500 곱하기 1250mm 짜리로 이렇게 판대요. 듀콜 강이 실제로 이렇게 판매하는 걸 봤고요. 지금 이 밑에 나오는 특수강들의 이런 이름들이 붙잖아요. 마치 해태에서 만든 누가바, 롯데에서 만든 주식검 이렇게 제조사의 제품명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듀콜강이라는 건 이제 제품명이거나 제품 별칭 이렇거든요. 이게 제품명입니다. 해태의 누가바는 어떤 겁니까? 밀크바에다가 초코 껍데기를 입힌 그런 것을 누가바라고 하는 것처럼 듀콜강은 저망가니즈 강을 듀콜강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판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고망간 강은 내만멸성과 내충격성이 뛰어나고 인성이 우수하고 그래서 광산기계 파쇄장치, 임펠러 플레이트나 기차레일, 뭐 굴착기 이런 데 사용하는데 굴착기 쓰는 사람이 다른 거 사다 써도 되겠죠. 근데 이런 데다 이런 걸 갖다 쓰면 강을 갖다 쓰면 좋다. 뭐 이런 얘기죠. 하드필드 강도 마찬가지로 제품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하드필드 강은 그 성질이 뭐냐면 상온에서 오스테나이트 조직을 가지는 강. 이걸 하드필드 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 하드필드 강도 파는 집 한번 봐야 되겠네요. 찾았다. 이거 뭐 중국 사이트 같은데 하드필드 스틸을 만들어 판다고 하네요. 이거 망가니즈 스틸 웨어 플레이트. 그 망간 스틸 플레이트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네요. 여기에서 이제 하드필드 강을 만들어서 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품으로 이런 강들을 판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이게 좀 더 친밀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뭐야 이렇게 되겠지만 이제 사용을 누군가가 사다가 제품을 만들 때 쓴다. 뭐 여기에 지금 교과서에 뭐 이런 잠깐만 이게 싹 지워볼게. 교과서에 뭐 이러이러한 것들은 뭐 망가니즈 강을 쓴다. 법입니까? 아니죠. 그 딴 거 갖다 쓸 수도 있는 거죠. 기어, 캠축, 밸브, 강력 볼트 만들 때 크롬강 갖다 꼭 써야 돼요. 내가 써봤더니 망간강이 더 좋아. 망간강 쓸 수 있는 거죠. 나는 아이스바 만들 때 난 우유를 썼었는데 나는 싫어. 우유 말고 뭘 쓸까? 염소젖을 써볼래. 뭐 이런 것들은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판단해서 쓰겠죠. 근데 이 재료를 만들어서 공급하는 사람들은 여기다가 쓰면 좋아 라고 내가 실험해 봤더니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좋아
라고 사용초를, 사용 예시를 줘야 누가 이거 물건을 사다가 재료를 만들 거 아닙니까? 뭐 그게 재료까지 만들어서 파는 회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제품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마찬가지죠. 니켈 크롬 강은 니켈에 의한 페라이트 바탕의 인성 증가, 크롬 탄화물에 의한 경화 등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조합한 것인데 인장 강도 항복점이 높아서 그리고 연신율과 단면 수축률은 별로 감소하지 않으면서 강도가 크다. 이게 연신율은 뭐예요? 이 재료를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합시다. 이 방향으로 잡아당겨야지. 이 방향으로 잡아당기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쭉 늘어나죠. 쭉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죠? 쭉 늘어나는데 이렇게 늘어나면 아까의 길이에 비해서 늘어난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료에 따라서 그 같은 힘에 늘어나는 정도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걸 표현한 성질이 연신율이에요. 그 연신율이 변하지 않아. 니켈, 크롬 이런 애들을 넣었다고 해서 변하지 않아. 좋은 거죠. 근데 이게 별로 변하지 않으면서도 강도가 커지는 장점이 있다. 이게 이제 좋은 장점인 거죠. 니켈 크롬 강은 열 처리 효과가 뚜렷한 반면 질량 효과는 적으므로, 질량 효과란 말이 나왔네. 질량 효과는 또 뭔가요? 요거는 좀 갖고 와도 될 것 같아서 사이트에서 직접 갖고 옵니다. 재료의 질량에 따라 경화층의 깊이가 다르다. 담금질을 하면 그 경화되는 깊이가 다르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 실험의 이름이 조미니 실험이거든요. 근데 질량에 따라서 질량이 변했을 때 경화층의 깊이가 많이 변하면 질량 효과가 큰 거고요. 별로 크지 않으면 질량 효과가 작은 거예요. 자, 보세요. 담금질에서의 질량 효과라 하고 이 현상을 담금질의 질량 효과라고 경화층의 깊이가 작은 것, 즉 내부까지 담금질이 충분히 되지 않는 것을 질량 효과가 크다고 한다. 그러니까 질량이 늘어날수록 경화층의 깊이가 얕아진다면 이건 질량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거죠. 질량에 따른 어떤 이펙트가 크다라는 거죠.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교실에서 얘기해 줄게요. 질량 효과는 적음으로 질량 효과가 적다라고 표시한 거 봐서는 질량 효과가 적은 게 좋은가 봐요. 그죠? 큰 지름의 단면도 중심부까지 균일하게 담금질이 되니까 니켈 크롬 강을 쓰면 좋겠네. 내마멸성도 좋고 내식성도 좋고 탄소강보다 우수하고 고온에 오래 가려도 경일정 입자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조직이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온 가공의 작업 온도 범위가 넓다. 고온에 잘 안 변하니까 고온에서 가공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디다 쓰냐? 봉제, 관제. 재료란 뜻이에요. 봉제는 봉 모양의 재료, 관 모양, 파이프 모양의 재료, 선제, 선 모양의 재료, 피아노 선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사용하는데 얘네들은 길쭉하니까 강도가 세야 되겠죠. 네, 그래서 강도가 요구되는 봉제, 관제, 선제에 사용하고요. 각종 단조물에, 단조가 뭐였어요? 1학기 때 보여드렸는데 땡땡땡땡 때려가지고 가공하는 게 단조였죠. 거기에 사용하는 소재, 기어, 캠, 피스톤, 핀 등 여러 군데에서 사용한대요. 니켈 크롬 강이. 니켈 크롬이 강하고 되게 잘 어울리나 봐. 근데 니켈 크롬이 이제 한정된 자원이고 가격이 비싸서 사용량을 감소하고 있다네요. 일반적인 이제 산업계 경향까지 말씀을 해주시네요. 교과서가. 지금도 그런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교과서가 쓰여지는 당시에는 그쵸, 니켈하고 크롬이 사실 여기에 막 강에만 써요. 요새 뭐라 그러지? 2차 전지 그런 데다가 니켈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뭐 희귀금속이라고 봐야 되나? 희귀금속이라고 봐야죠. 뭐 상대적으로. 근데 이렇게 많이 갖다 쓰니까 유용하게 갖다 쓰고 하니까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니켈 크롬 대신에 다른 걸 넣어가지고 쓸만한 게 없을까 라고 자꾸 비용적 개발 그리고 새로운 재료 개발 이런 것들을 합금강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들은 개발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죠.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강 역시 강인성이 매우 우수하대요. 강인성은 계속 나오죠. 강인성. 사실 강인성만 좋아도 되게 좋은데 이것저것 넣으면서 부가적인 성질이 좀 들어가죠.
0.3% 이하의 몰리브데넘을 첨가하면 강인성과 담금질성을 향상시키고 뜨임 매짐성이 개선된대. 아, 이거 또 뜨임 매짐성이 뭐였어요? 지난 시간에 했나? 지지난 시간에 했나? 뜨임 매짐성이 뭐였어요? 다시 아까 그 봉입니다. 자, 이렇게 생긴 놈을 담금질을 합니다. 담금질을 빨갛게 담금질을 합니다. 그리고 열 처리를 또 해요. 열 처리를 해요. 쫙 했어요. 그런데 이 내부는 요 안에는 좀 뭐 열 처리가 안 됐다고 칩시다. 이렇게 열 처리를 하고 이제 조직이 듬성듬성 막 뭉쳐 있고 하니까 얘를 다시 가열을 합니다. 가열을 살짝 해요. 아까보다 좀 덜 뜨겁게 가열을 해요. 그리고 서서히 식혀요. 그게 이제 뜨임이죠. 뜨임은 왜 한다고요?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데, 인성이 질겨지기 위해서. 그런데 얘가 그 목적과는 다르게 500도 정도, 300도에서 500도 정도에서 재료의 이제 성질에 따라서 요 정도 온도에서 매짐이 뭐예요? 취성, 깨지는 성질. 아니, 질겨지라고 뜨임을 했는데 얘가 깨지는 성질이 생겨버려. 그럼 목적을 완수했어요? 못했어요? 안 좋죠? 그래가지고 그런 성질은 좋은 성질이에요? 나쁜 성질이에요? 그런 성질은 우리가 의도한 성질이 아니잖아요. 그런 성질은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뜨임 매짐성을 좀 적게 개선한 합금강이 몰리브데넘을 집어넣었더니 뜨임 매짐성이 개선되더래요. 니켈 크롬강에 비해서. 근데 뭐 앞에 여기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비싸서 사용 감소하고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비싸겠죠. 이게 나오진 않은데. 용도는 니켈 크롬강과 거의 같은데 뜨임 매짐성을 개선했다. 고온에서도 점성이 우수하고 단조와 압연이 용이하며 스케일, 또 이 스케일이 뭐냐? 스케일이 뭐죠? 우리말로 하면 때예요, 때. 그러니까 뭐 용융을 시켰을 때 그 불순물들이 이렇게 뭉쳐가지고 때처럼 다니는 거 걔가 스케일이거든요. 맨 마지막에 이제 표면에 이렇게 노출돼서 그냥 보기가 싫게 그렇게 되면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중간에 들어가면 그 재료 속에 들어가면 그 부분에서 응력 집중을 받거든요. 그래서 스케일을 분리해내면 되게 좋겠죠. 표면을 끌어내면 되게 좋겠죠. 그런 성질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이제 표면에 떠다닐 때 건져내면 표면이 깨끗해지니까 좋겠죠. 자동차의 크랭크축, 연결봉, 강력 볼트, 기어 등 용도가 지금 다 거의 겹치죠. 강성 인성이 필요한 곳에 쓰이고요. 중요 기계 부품과 대형 부품, 중소형 축에도 사용합니다. 자, 니켈을 드디어 뺐어. 크롬, 여기 경화는 여기 있었네. 이거 읽어보시고요. 크롬, 몰리브데넘 강. 자, 니켈 크롬 강에서 니켈 대신에 몰리브데넘을 첨가를 해봤어. 그래서 특성을 개선해봤어요. 기계적 성질, 가공성이 좋다는 얘기죠. 질량 효과, 아까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질량 효과 역시 좋죠. 이런 것 등에서 니켈 크롬 강과 비슷하고 용접성이 유사해. 용접성이 좋아. 성질이 좀 달라지는 거죠. 니켈 크롬강과 성질은 비슷한데 성질이 약간 용접성이라든지 뭐 열에 대한 그런 성질들이 좀 좋아지는 그런 특징을 갖게 됩니다. 특히 몰리브데넘을 첨가하면 경화능이 우수해지니까 그리고 뜨임 저항도 개선되니까 열에 대해서 열 변형할 때 저항하는 성질들이 좋아진다. 그러니 몰리브데넘을 쓰면 좋다. 뜨임 매짐성 여기 또 나왔네요. 뜨임 매짐성도 적어진다. 고온 가공성도 좋아진다. 열에 대해서 성질이 좋아진다. 이런 거죠. 그래서 비교적 큰 축, 기어, 강력 볼트, 암, 레버 등에 제작하거나 크롬강처럼 자동차 부품 등에 제작할 때도 사용한다. 아무튼 이렇게 니켈, 크롬, 몰리브덴을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섞고 저렇게 섞고 해서 어떤 강을 만들었다고요? 어떤 강을 강인강을 만들었다고요. 시간이 꽤나 됐는데요. 우리 강인강만까지 할까요? 강인강까지. 오늘 1시간짜리 수업인데 강인강까지 했습니다. 제법 사이트도 보고 우리가 제품으로 저런 합금강들을 사는구나 라는 거 본 건 꽤 큰 수학이에요. 여러분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이해하시고 이걸 다 시험 볼 때는 암기해야 되겠지만 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이런저런 합금강들을 그런 특징들이 있겠구나. 니켈을 섞었으면 뭐 녹이 잘 쓸지 않겠구나. 몰리브덴 같은 걸 섞으면 열에 대해서 성질이 좀 뜨임 같은 성질에 좀 개선이 되겠구나. 뭐 이 정도의 감을 잡으시면 대단히 훌륭한 수업이 됐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